자, 이번 시간 이어서 일기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거 배웠었냐면 이제 기압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다음에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뭔지.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계 방향에 회전이 일어나죠. 바람이. 그다음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기도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자, 일기도가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게 이제 일기도인데, 자, 일기도에서 이 등압선을 이제 선이 있잖아요, 선. 자, 이 선이 이제 등압선인데, 등압선 같은 경우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린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그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지게 막 그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각지게 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차할 수 없습니다. 등압선이 막 이런 식으로 교차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갈라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고, 자, 그다음에 그 한 가지 더 추가로 바람의 세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람의 세기.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할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A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B라고 할게요. B. 자,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비교해서 바람이 어디 지역이 더 강하게 불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바람은 바람은 이제 어디로 부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뭐냐?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압차.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건데, 자, 그러면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 세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압차가 크면 바람 셀 거고, 기압 차이가 좀 낮으면 바람이 좀 약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A하고 B하고 그 바람의 세기를 비교하면 어떠냐면,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등압선이 간격이 어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자, 지금 이 등압선은 4헥토파스칼 기준 그 간격으로 그려진 건데, 등압선이 간격이 좀 넓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등압선의 간격이 되게 조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그 기압의 변화가 되게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등압선이 조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의 세기는 어디가 더 강하냐 그러면 A가 더 바람이 강한 거죠. 강하다. 등압선 간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약하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등압선 간격이 넓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넘어가서 일기 기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기 기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기도에 보면 이게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그 콩나물 같이 생긴 동그라면서 선이 하나 있는 이런 기후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일기 기후입니다. 일기 기후. 일기 기후. 그 날씨 요소를 이제 담고 있는 기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일기 기후는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 이 일기 기후가 있는 지역 있죠. 이 지역마다 그 날씨를 관측하는 관측소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 있는 관측소에서 관측한 거겠죠. 여기 이런데 뭐 이런 데는 바다에서 관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기다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기기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옆에다가. 자, 뭐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선생님 여기 있는 거 복잡하죠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콩나물 머리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일기 기후에서 이제 풍향부터 볼게요. 풍향. 자, 풍향 어떤 지역에서 이제 바람이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부냐 그러냐면,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냐면, 이 기후에서 이 방향 있죠, 이 방향. 꼬리랑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있으면은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방향. 자,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자, 화살표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풍향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 풍향은 이제 무슨 바람이냐? 자, 우리가 이제 바람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북풍, 남풍, 서풍, 동풍, 뭐 동남풍, 북서풍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 방위는 다 알고 있죠? 방위 이거 동서남북.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제 그렸는데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동, 그 다음에 서, 남, 북. 지도에서 이제 동서남북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지금 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동해잖아요. 동해. 그 다음에 여기 남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서해, 중국 쪽. 그 다음에 여기 북한 이쪽에 있죠. 북한.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남한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위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바람 방향 이 풍향 이제 지금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린 일기교에서 자 이거는 이제 바람 이름이 뭐냐면 남동풍일까요? 북서풍일까요?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람 이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방향을 이름으로 정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북서쪽에서 바람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북서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서풍. 바람 이름은 불어오는 쪽 기준으로 정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어오는 곳에 불어오는 곳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바람은 불어오는 곳에서 불어오는 곳의 그 환경이죠. 환경에 따라서 뭐 그 지역이 만약에 뭐 뜨뜻한 지역이야. 그러면은 뜨거운 바람이 오겠죠. 혹은 그 바람이 오는 쪽이 뭐 시원한 쪽이야.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 오겠죠. 그래서 불어오는 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어오는 불어오는 쪽의 방향을 바람의 이름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서풍이다. 지금 선생님 그린 건 북서풍. 자 그다음에 바람의 속도도 우리가 여기 일기기호에다 표시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꼬리 있죠. 꼬리. 요 일기기호의 꼬리에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긴 거는 요 긴 거 있죠. 긴 거 선생님이 그린 거에 긴 거는 뭐냐면 5m per second에 해당해요. 긴 거 두 개 그렸으니까 5가 두 개인 거죠. 지금 5m per second가 두 개. 그 다음에 짧은 거 있죠. 짧은 거는 2m per second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 거 두 개, 짧은 거 하나 그렸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 돼요. 5 더하기 5 더하기 2는 12m per second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다 그린 거는 자 풍속을 나타내는데 풍속은 몇이냐 그러면 12m per second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13m per second 아니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5m per second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 거 5개 표시할 수 있겠죠. 하나가 5니까. 자 근데 이제 5개 표시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25m per second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깃발로 나타나요. 자 깃발이 있으면은 여기 25m per second를 나타낸 겁니다. 만약에 뭐 30m per second다 그러면 요 깃발에다가 긴 거 하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25 더하기 5가 되니까 30m per second.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요거는 짧은 거는 2, 그 다음에 긴 거는 5. 자 그 다음에 깃발 표시는 25다 라는 거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13m per second는 어떻게 그리냐.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 바람은 사실 바람은 만약에 12m per second라고 바람이 분다고 만약에 해봐요. 근데 계속 12m per second로 불까요? 바람이 약하게 불다가 강하게 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평균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m per second나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략적인 값을 그냥 하면 됩니다. 13은 뭐에 가깝냐면 12에 가깝죠. 12. 그래서 그냥 12로 나타내면 돼요. 그런 건. 자 그래서 대략적인 풍속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자 그래서 막 13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12로 표시하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는 운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량. 구름의 양을 표시를 하는데, 구름의 양은 어디다 표시하면, 이게 머리죠, 머리. 요 머리에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딱 봤을 때 구름이 하나도 없어, 맑아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하고요, 흰색. 그 다음에 뭐 하늘에 하늘에 한 2분의 1이 구름이에요, 구름.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을 색칠해 줍니다. 반을. 하늘의 반이 구름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머리를 반으로 이렇게 색칠해 줘요.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하늘에 구름이 한 4분의 3 정도 껴있다. 자, 그러면 4분의 3을 칠해주면 돼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막 흐리다, 이제 완전히 이제 구름이 꽉 차 있다, 하늘에. 그러면 다 색칠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맑으면은 이게 그냥 동그라미, 구름 조금이면 반만, 그러니까 하늘의 2분의 1이 구름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만, 구름이 많다, 그러니까 뭐 구름이 뭐 4분의 3 정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구름이 꽉 차 있다, 하늘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색칠해 준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을 뭐 볼 거냐면 이제 기온을 보겠습니다. 기온. 자, 기온은 어디다 표시하냐면 여기다 표시해요. 여기 옆에다. 머리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기온이다, 기온. 자, 그래서 18이라고 써 있으면 18도다 그냥. 이건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18도. 자, 그 다음에 요 기온 아래다가 날씨를 표기해요. 날씨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 자, 일기를 날씨니까 날씨를 여기다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여기 지금 예시를 보면 이게 점으로 돼 있는데, 이 점의 표시는 뭐냐면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하는 예시. 뭐 만약에 눈이 온다 그러면은 눈은 지금 여기 예시에도 나와 있는데, 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눈송이처럼 이렇게 그려줘요. 눈. 자, 눈송이. 자, 그 다음에 안개가 낀다. 자, 그러면 안개는 이제 짝대기 3개. 짝대기 3개 그리면은 이거 안개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천둥 번개, 내우다 현재 내우. 천둥 번개를 동요하는 비를 말하는 겁니다. 내우. 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번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표시죠. 자, 내우.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예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소나기가 내린다. 만약에 소나기. 소나기 뭔지 알죠?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한꺼번에 확 떨어지고서 금방 끝이는 비. 이게 소나기라고 하는데, 자, 소나기 같은 경우는 비 표시에다가 밑에다가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뭐 여태까지 다 쉬웠죠, 되게. 자, 한 가지 조금 약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압 표시입니다. 기압 표시. 기압 표시 여기 예시 보니까 284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284 이렇게 써 있죠. 284. 기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이제 좀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거 이제 기압인데, 일단 자, 이 기압은 자, 어떻게 읽냐면,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028.4 헥토파스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일기규에다 표시할 때는 뭐만 표시한 거면 뒤에 세 자리 있죠? 소수 첫째 자리랑 1의 자리, 10의 자리, 284만 지금 여기다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기기율 표시할 때 여기 그 앞에 요 10을 생략해서 표시해요. 근데 이제 10 말고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9도 올 수 있습니다. 9. 자, 10이나 9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현재. 9나 10이나. 자, 9 앞에 10이 생략돼 있는지 앞에 9가 생략돼 있는지 그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걸 좀 생각해야 돼요. 자, 그 기압의 평균이 평균 해면 기압이 몇이었죠?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었는데, 기압은 여기 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 변하냐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헥토파스칼 요 범위에서 변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이야기하면은 950 헥토파스칼에서 그 다음에 1050 헥토파스칼
지금 선생님 뭐 13 그냥 생략하고서 그냥 한 거예요. 1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950에서 1050 사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가 생략돼 있는지 10이 생략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284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10도 한번 붙여보고 9도 한번 붙여봐요. 자, 284를 자 284 헥토파스칼.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기압의 범위가 950에서 1050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자, 928.4 헥토파스칼. 이거 이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는 1028.4 헥토파스칼. 자, 이거는 이 범위 안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뭐 사실 이게 교과서 말고 이제 뭐 참고서나 뭐 이런데 보면은 뭐 그런 말 있어요. 맨 앞자리가 여기 보면 284의 이 맨 앞자리가 자, 맨 앞자리가 뭐 0에서 4다 그러면 앞에다가 10을 붙이고, 그다음에 뭐 5에서 9다 그러면 9를 붙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보면은, 자, 만약에 기압이 이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예시. 자, 만약에 기압이 만약에 9라고 써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앞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건지 9가 생략되어 있는 건지 그럼 해보면 돼요. 또 자, 9.9 헥토파스칼이냐, 자, 아니면 999.9 헥토파스칼이냐. 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값은 있을 수 없는 값이고 두 번째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만약에 뭐가 있으려나, 452다. 452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여기서 자, 10도 붙여볼게요. 1045.2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945.2 헥토파스칼. 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때는? 자, 요거는 이제 범위 안에 있죠. 950에서 1050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요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값은 있을 수 없는 값이다. 자, 그래서 위에 게 맞다.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세요. 여기 기압은 뭐 요 정도 범위에서 변한다. 950에서 1050 사이로 변한다 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기 기호에 대한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78쪽에 위성 영상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거 하나만 하고, 78쪽에 이제 아래쪽에 작은 탐구가 있어요. 저기압일 때, 고기압일 때 날씨 해석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보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에 보면은 일기도, 나에 보면은 위성 영상 이렇게 돼 있는데, 위성 영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뭘 분석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름을 분석하려고 찍는 영상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구름을 찍는 거예요. 이거 인공위성으로 구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배웠던 거 잠깐만 적용해 보면, 자, 여기 뭐 가에서 일기도 보면은,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이쪽이 이제 고기압이죠. 고기압. 일본 쪽이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이쪽 중국 쪽이 약간 저기압. 그 다음에 이쪽에 바다, 이쪽 북태평양 상부 쪽인데, 자, 이쪽은 저기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기압의 구름이 많나요? 고기압의 구름이 많나요? 저기압의 구름이 많고 좀 흐리고 비가 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고기압 같은 경우는 맑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 주변 이쪽을 보면은 구름이 별로 없죠. 자, 여기는 이제 맑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기는 구름이 좀 많죠. 자, 그래서 여기는 좀 흐리고 비가 좀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쪽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있고 좀 흐릴 것이다, 비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짚어놓으면 되는데, 물론 여기 지금 검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이쪽은 왜 안 보이냐면 밤에는 인공위성 가시 영상은 촬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잠깐.
자, 근데 이제 잠시만. 자, 이거 두 번째 내용 잠깐만 이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기도와 위성 영상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울릉도의 날씨를 해석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울릉도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자, 울릉도 그다음에 여기가 독도인데, 자, 울릉도랑 독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기압의 중심에 가깝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맑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자, 위성 영상을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위성 영상은 아까 말했듯이 어디서 찍는 거냐면 이제 뭐 여기 지면이라고 하면 하늘 높이에서, 자, 하늘 높이에서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 같나요, 이렇게? 자, 인공위성으로 하늘에 있는 구름을 찍는 거예요. 자, 구름을 찍는 건데, 이 위성 영상은 뭘로 찍을 수 있냐면 자, 두 가지로 크게 찍습니다. 두 가지로. 자, 첫 번째가 가시 영상.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적외 영상이에요. 자, 가시 영상은 뭘로 촬영하는 거냐면 가시광선으로 촬영하는 거고, 적외 영상은 적외선으로 촬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시 영상 같은 경우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 그 가시광선을 촬영하는 게 가시 영상인데, 가시광선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자,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물체에선 가시광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보죠. 저기 뭐 칠판이 뭐 초록색이다, 뭐 컴퓨터 색깔이 지금 흰색이다. 자, 이런 건 이 색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제 가시광선을 보는 건데, 이 가시광선은 물체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양 있죠, 태양이나 뭐 형광등, 뭐 저기 뭐 전구 이런 빛에서 가시광선이 나와서 그게 반사돼서 그 물체에 반사돼 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햇빛이 없다 그러면 가시광선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둡죠. 자, 그러면 물체에 있던 색깔이 보이나요? 우리가 밤에 봤을 때 안 보이죠. 자, 그래서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촬영이 가능한데, 자, 야간에는 촬영을 못 합니다. 야간에 찍잖아요. 그러면 그냥 까맣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위성 영상이 구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아까 나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냥 까맣게 보이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은 이제 밤이기 때문에 이 가시광선이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촬영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나신 부분만 촬영했다는 거. 자, 그래서 주간에만 촬영 가능하고 야간에는 촬영 못 한다. 자, 근데 이제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주간에 일단 촬영 가능하고요. 야간에도 촬영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밤에 이제 사람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밤에도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할 때 어떤 걸 쓰냐면 그 야간 투시경이라는 걸 써요. 야간 투시경. 그거 쓰면은 이제 다 보여요. 이제 어디에 적이 있는지 다 보여, 밤에도. 자, 그래서 야간 투시경을 쓰는데, 그 야간 투시경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적외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 야간 투시경이. 자, 그래서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보인다. 야간에도. 자, 야간에도. 자, 그래서 주야간 촬영 가능한 거는 적외 영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가시 영상이나 적외 영상이나 똑같이 구름을 분석하려고 찍는 영상이긴 한데, 얘네들이 분석하는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두께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영상으로 잠시만요. 자, 구름의 두께를 관찰한다. 두께. 자,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높이를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영상에서 이제 구름 두께를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냐면 밝게 보이는 곳 있죠, 밝게 보이는 곳, 가시 영상에서 구름이 밝게 보이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구름 두께가 두꺼운 곳이에요. 두꺼운 곳.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은 반대로 얇은 곳이다. 얇은 곳이다. 어두운 곳은 얇은 곳.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적외 영상 보겠습니다. 적외 영상.
적외형상 같은 경우는 밝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구름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이거 끝까지 다 써야겠다 그냥. 두꺼운, 얇은. 자 밝은 곳, 어두운 곳, 밝은 곳, 밝은 곳. 자, 밝은 곳은 구름이 높은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적외형상에서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은 구름이 낮은 곳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서 자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데 지금 요거 이제 그림은 어디서 이것도 이제 교과서 그림이에요. 83쪽을 보세요. 83쪽 페이지 83쪽에 이제 뭐 인공위성이 찍은 날씨 영상 하면서 밑에 그림 두 개 나와 있어요. 가시 영상 6시, 적외영상 6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시간에 가시 영상이랑 적외영상이랑 찍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자, 여기 보면은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반 나눠서 이쪽은 이제 구름이 찍히는데 이쪽은 구름 안 찍히죠. 자, 이쪽은 그러면 무슨 곳이에요? 이곳? 이곳은 이제 밤인 곳이다. 그 다음에 이곳은 낮은 곳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가시 영상은 밤에 촬영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적외 영상 봐요. 적외 영상은 다 나오죠. 다 구름이 전체적으로 다 찍히죠. 그래서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 영상 같은 경우 볼게요. 자,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이제 밝게 보이죠. 자, 구름이 어떤 곳이에요? 두꺼운 곳이에요? 얇은 곳이에요? 두꺼운 곳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데는 좀 어둡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얇다. 자, 여기도 얇은 곳이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적외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적외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흰색 있죠, 흰색 밝게 보이는 곳. 자, 이런 부분은 어떤 곳이냐면 구름이 높은 곳이다. 구름이 높은 곳, 여기도 높은 곳.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덜 밝긴 한데. 자, 그다음에 구름이 낮은 곳은 어디냐? 그러면 이런데 구름이 낮은 곳이다. 구름이 고도가 낮은 곳이다. 구름이 낮은 곳이다. 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만약에 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가시 영상이랑 적외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가시 영상이랑 적외 영상이 있는데 구름 사진을 보니까 가시 영상이 만약 밝아. 그 다음에 적외 영상도 밝을 경우 어떤 구름인지, 그 다음에 가시 영상은 밝은데 적외 영상은 어두운 경우, 그 다음에 가시 영상은 어두운데 적외 영상은 밝은 경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개 다 어둡게 나온 경우. 자, 어떤 구름인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자, 가시 영상이랑 적외 영상이랑 둘 다 밝아요. 자, 그러면 두꺼우면서 높은 구름이다 라는 거. 높은 구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밝으면서 어둡다. 자, 그러면 두꺼운 구름이면서 낮은 구름이다. 자,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시 영상은 어두운데 적외 영상은 밝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얇으면서 높은 구름이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다 다. 그러면 얇으면서 자, 낮은 구름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그림으로 그린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러면 이거 구름 한번 그려보면은 1, 2, 3, 4. 여기 지면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면은 첫 번째 밝으면서 밝은 경우, 두꺼우면서 높은 구름이다. 그러면 뭐 이런 구름이 되겠고, 자, 두꺼우면서 높죠, 높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꺼우면서 낮은 구름이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구름이죠, 이렇게 이런 구름. 자, 두꺼우면서 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두우면서
가시광선은 어둡고 적에서는 밝다. 그럼 얇으면서 높은 구름인데, 자 그러면 이런 구름은 이런 구름 이렇게 이런 구름이죠. 3번은.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얇으면서 낮은 구름이니까 이런 구름.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위성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넘어가서 79쪽 79쪽 고기압과 날씨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부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기단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단부터 정리할 건데, 기단이 뭐냐? 자 이걸 이야기하면은, 기단은 뭐냐면 자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다. 공기 덩어리.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단의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질이 뭐냐면 공기의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온도 있죠. 온도가 높냐 낮냐. 자 그다음에 습도가 있습니다. 습도가 높냐 낮냐. 자 이게 이제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공기의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우리 기단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성질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급묵자의. 자 급묵자의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친구 사귈 때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받냐면, 좋은 그런 그 성질을 되게 좀 배워가지고 나도 이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혹은 뭐 나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되냐면 좀 나쁜 성향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급묵자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닮는다고 하죠. 친구 잘 사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가지고 요 기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기 덩어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땅입니다. 땅. 뭐 바다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땅, 지면 있어. 지면의 성질을 받아가지고 그 성질이 결정이 돼요. 지면의 성질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성질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은 자 여기가 이제 시베리아라고 합시다. 시베리아. 차디찬 시베리아 땅. 자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떠냐면 되게 춥죠. 온도가 낮습니다. 자 그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는 이쪽은 대륙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요. 또 습도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베리아 위에 있는 이 공기 덩어리, 자 이 공기 덩어리는 어떤 성질을 닮냐면 지면의 성질을 닮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온도가 떨어지고 자 습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 대규모의 이 공기 덩어리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기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기단은 어디에서 성질을 받았냐면 시베리아 땅에서 그 성질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지명 이름 따서 시베리아 기단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저기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이다 그러면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래서 기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단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 뭐 5가지로 배우기도 했는데 여기 4가지만 있어서 4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려보면은,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 이쪽으로. 자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도를 이제 4등분 하겠습니다. 4등분. 자 4등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기단은 우리가 4가지라고 했는데, 이 기단의 성질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이걸 볼게요. 잠시만. 자 세로축을 볼게요. 자 세로축은 뭐냐면, 자 세로축 기준으로 위에 2개 아래 2개 이렇게 나뉘죠. 자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고緯도, 자 위에 쪽은, 아래쪽은 저緯도 이렇게 나타냈는데, 고緯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성질이 어떨까요? 기온이 어떨까요? 기온이 낮겠죠. 고緯도는 추우니까. 저緯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어때요? 날씨가 그쪽은 이제 좀 따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뭐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가로축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로축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 있죠. 서쪽 요쪽. 자 이쪽은 어떠냐면 대륙이 좀 많아요. 이쪽은 이제 대륙이 좀 많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쪽
이쪽. 자, 이쪽 같은 경우는 동쪽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바다가 많습니다. 해양이 좀 많습니다. 해양. 자, 그래서 대륙하고 해양 이거는 이제 뭘 결정하냐면 습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습도. 대륙에서 발달한 기단이다 그러면 성질이 어떠냐면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낮다. 자, 그다음에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이다. 그러면 여기는 바다니까는 바다에서 수증기 계속 증발되잖아요. 자, 그래서 습도가 높습니다. 습도가 높다. 자, 그래서 요거 이해했으면 기단의 성질이 어떤지 이런 건 금방 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단 네 가지. 자, 첫 번째 기단은 뭐냐면 시베리아 기단. 자,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성질이 어떨까요? 자, 이쪽에 있는 기단은 기온이 낮고 습도가 낮죠. 자, 그래서 요 성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랭 건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랭 건조.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시베리아 기단 같은 잠깐만 요것도 하나 씁시다.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어느 계절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냐면 겨울에 영향을 줘요.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겨울 어때요? 춥고 그 다음에 막 건조하죠, 되게.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조한 이유가 막 그 입술 막 부릅뜨고 그러잖아요. 건조해가지고 막 입술 갈라져가지고 막 터지고 막 피나죠. 예, 그 이유가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와서 건조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영향을 준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자, 이쪽 볼게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제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쪽에 어떤 바다가 있냐면 오호츠크해라는 게 있어요. 오호츠크해. 자, 오호츠크해 기단. 자, 지금 오호츠크해 해니까 당연히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오는 기단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성질이 어떠냐면 한랭하고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테니까 한랭하고성 다습합니다. 다습. 이 콤마를 찍었지? 예. 자, 다시 쓸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한랭 다습하다. 다습. 춥고 습기가 많다. 자, 오호츠크해 기단 같은 경우는 언제 영향을 주냐면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건 좀 더 할 얘기 있는데 좀 이따 할게요. 잠깐만.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쪽 보게요. 자, 요쪽 같은 경우는 어떤 기단이 있냐면 중국의 강 이름을 땄어요. 여기는 그 황허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황허강을 이제 우리가 중국어로 발음하면 이제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양쯔강 기단. 기단. 자, 양쯔강 기단은 이제 대륙에서 기원하는 기단이에요. 강이니까 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작죠, 되게 강줄기. 그래서 아무튼 육지에서 기원하는 거기 때문에 건조해요. 자, 그래서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온난 따뜻하면서 온난 건조하다. 온난 건조. 자, 온난 건조. 자, 그래서 요 기단은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봄이랑 가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은 뭐냐면 저기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자, 이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질이 어떠냐면 여기는 바다면서 저위도죠. 자, 저위도면서 바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온 따뜻하고요, 뜨겁고요.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계절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름에 영향을 미친다. 여름 엄청 덥잖아요. 여름 덥고 그 다음에 되게 습하죠. 자,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오호츠크해 기단 잠깐 볼게요. 오호츠크해 기단. 자, 여기 보면은 초여름에 영향 미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 여름에 영향 미친다고 했죠. 자, 요걸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요걸 잠깐만 이야기하면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랑 언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여름에 만나는 거죠. 초여름. 초여름에 두 개가 만나요. 만나. 우리나라 주변에서 만납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요. 지금 얘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하죠. 차갑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뜨겁죠. 자, 둘이 그 성질이 달라가지고 얘네들이 싸워요. 싸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습하죠. 둘 다. 자, 다습한 공기끼리 만나가지고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싸우게 되는데,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장마입니다. 장마. 초여름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장마가 있어요. 장마. 장마. 장마전선이라고 하는데,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게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마전선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를 많이 내려요. 자, 그러다가 누가 이기냐면 북태평양 기단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둘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북태평양이 결국에 이겨가지고 북태평양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초여름이 지나면. 자, 그러면 무더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니까 그때부터는 무더위가 시작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할 건 뭐냐면 계절별 일기도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절별로 일기도가 어떤지. 자, 넘어가서 계절별 일기도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도를 보고서 이게 이제 봄철 일기도인지 여름철 일기도인지 겨울철 일기도인지 여러분들이 보고서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봄하고 가을 일기도.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초여름 일기도. 초여름. 자, 초여름의 일기도.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그 다음에 자, 여름철.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철. 자, 일기도를 여기다 간략하게 그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네모 칸에다. 자, 그래서 봄, 가을철 일기도 여기부터 좀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나라도 그리겠습니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 건데, 자, 계절별 일기도를 그릴 때 우리가 아까 전에 기단에 대해서 배웠죠. 기단. 자, 계절별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영향을, 자, 뭐 이렇게 겨울이라고 해보면 겨울에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시베리아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려면 기압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잠시만. 자, 여러분들 그 고기압이랑 저기압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다고 하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거죠. 자,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죠. 바람. 자, 그러면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베리아 지역은 어떤 기압이 있어야 될까요? 고기압이 있어야 될까요? 저기압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시베리아는 고기압이 위치해야 됩니다. 시베리아에. 자, 그러니까 시베리아 지역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어야지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단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그 기단 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거다. 어떤 지역에서 기단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그 지역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 계절별 일기도 그려보면은, 자, 첫 번째 봄, 가을철 일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봄, 가을철 일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특징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자, 특징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자, 봄, 가을, 철은 이제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양쯔강 기단은 이쪽 좀 멀리쯤에 있는데, 멀리쯤에 있는데, 자, 여기서 뭐가 오냐면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와요. 고기압이 왔다가 저기압이 왔다가 고기압이 왔다가 저기압이 왔다가, 자, 고저 고저, 자, 이런 식으로 양쯔강 기단 이쪽에서 고기압하고 고기압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옵니다. 자, 그래서 요 고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성 고기압. 자, 이동성 고기압이 온다. 그 다음에 저기압도 이동성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봄철, 가을철은 저기압이 오면 우리나라 날씨가 좀 흐린 거고, 그 다음에 이 고기압이 오면은 날씨가 맑은 거고, 이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봄, 가을철에 맑았다 흐렸다 맑았다 흐렸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서풍 때문에 그럽니다. 편서풍을 타고서 편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자,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동한다, 우리나라 쪽으로.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도에서 봤을 때 79쪽 아래쪽 보면 될 것 같아요. 79쪽 아래쪽에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이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있죠. 이게 특징이 없는 일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봄, 가을철 일기도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 여름 일기도.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는데, 자, 초여름철은 뭐가 있냐고 했냐면 초여름에는 장마라고 있죠. 장마철. 그래서 장마전선이 있습니다. 장마전선. 자, 장마전선은 우리가 일기도에다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는 자, 어떻게 하냐면 위로는 빨간색 이렇게 동그란 이 선을 하나 그리고서, 이게 장마전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동그란 빨간색인데 동그란 게 위로 가게, 그 다음에 뾰족하면서 아래로. 자, 요게 뭐냐면 장마전선입니다. 장마전선. 요거는 나중에 배우니까 이렇게만 필기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장마전선입니다. 자, 그래서 초여름 일기도의 특징은 이런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있다. 자, 요것만 정리하세요. 그냥 나중에 또 합니다. 이거는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름철 일기도. 자, 여름철은 누가 영향을 미치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죠.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데, 자, 그러면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 건 북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기압이 있어야 되냐면 고기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기압. 자, 그래서 자, 여름철에는 일기도상에서, 자, 요쪽 아래쪽 있죠. 요쪽에 아래쪽에 큰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큰 고기압. 자, 고기압. 그 다음에 이쪽, 자, 시베리아 쪽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북태평양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고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정체성 고기압이에요. 규모가 크면서 움직이지 않는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북태평양 고기압.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는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다 해가지고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 이렇게 부릅니다.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쪽이 자 바람이 무슨 풍이 부나요? 계절풍인데 자 계절풍이 어떤 계절풍이 부냐면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남동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분다. 남동 계절풍.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다라는 거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겨울철 일기도 볼게요. 겨울철 일기도. 자 겨울철에는 어떤 기단이 영향을 미치냐면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 건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베리아 지역에 어떤 기압이 위치해야 될까? 자 고기압이죠. 고기압. 자 고기압. 자 그래서 이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는데 그 고기압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체성 고기압이에요. 정체성 고기압이다. 자 아까 말한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도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고기압이다. 자 그 다음에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요쪽 자 요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쪽은 저기압이 위치해요. 저기압. 자 그래서 자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냐면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자 시베리아 기단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냐면 자 서쪽에 서쪽 있죠. 서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했다 해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계절풍은 북서 계절풍이 우리나라에 분다. 계절풍. 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러분들 이거 동서남북 다 알고 있는 거죠? 동서남북. 북서쪽에서 바람 불어오잖아요. 지금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자 북서 계절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79쪽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 일기도하고 겨울철 일기도만 볼게요. 자 여름철 일기도 보니까 자 이쪽에 무슨 이쪽에 무슨 기압이에요? 여기가 자 북태평양 고기압인 거죠. 고기압.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쪽에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대략적으로. 자 그래서 남동풍이 불고 있는 거다. 남동풍. 자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압 배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고북저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남고북저. 남고북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뭔가 약간 서고 동저 이렇게 불어야 되지 않냐. 서고 동저가 아니라 동쪽 동고 서저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관례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남고 북저라고 관례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남쪽의 고 위쪽에 저기압이다. 자 이렇게 그냥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철 일기도 볼게요. 겨울철 일기도 보면은 자 여기 무슨 고기압일까요? 여기가 시베리아 고기압. 자 그래서 바람이 뭐 이런 식으로 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어서 우리나라에 영향 미친다. 그래서 요거는 북서풍이죠. 북서 계절풍.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압 배치라고 부르냐면 서고 동저라고 부른다라는 거.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단의 변질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기단의 변질. 자 여러분들 잠시만. 자 위에 잠깐 필기한 거 보면은 겨울철 일기도 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이쪽에 있어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죠. 바람이 이렇게 북서풍 이렇게 불어오는데
시베리아 기단은 특징이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냐면 한랭 건조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아까 전에 한랭 건조하다. 자, 근데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폭설이 내릴 때가 많아요. 폭설이. 근데 이제 건조한 기단이 내려오는데 왜 폭설이 내리냐?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자, 기단의 변질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이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다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서해죠, 서해. 서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서해를 지나면서 이 기단의 성질이 변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여기가 이제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서해. 바다죠, 서해, 바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 자,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고緯도에 위치해 있죠. 고緯도. 그 다음에 이쪽 우리나라 쪽은 저緯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베리아에 비해서 서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여기는 따뜻한 바다예요. 따뜻한 바다. 자, 여기는 따뜻한 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육지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 시베리아에 비해서 저緯도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긴 하지만 따뜻한 겁니다. 시베리아에 비해서. 그래서 따뜻한 육지라고 할게요. 따뜻한 육지. 자, 그러면 요 시베리아에서 기단이 만들어질 텐데, 자, 시베리아 기단은 특징이 어떻게 되면 한랭 건조하다고 했죠, 아까 전에. 한랭 건조한 게, 자, 서해를 지나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요 공기가 이제 서해로 왔다고 해봅시다. 서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서해는 따뜻한 바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공기 덩어리를 어떻게 하냐면 공기 덩어리에 열을 공급하고요. 따뜻하니까. 그 다음에 수증기를 공급합니다. 수증기. 건조한 기단에 수증기를 공급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공기 덩어리 아래쪽 있죠, 아래쪽. 자, 반 나눠서 대략 반 나눠가지고 아래쪽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습도가 올라갑니다. 자, 위쪽은 아직 어떤 거예요? 한랭 건조한 거죠. 한랭 건조. 자, 근데 이제 한랭 건조. 그 말은 뭐냐면 온도가 조금 낮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온도가 높죠. 자, 온도가 높은 공기는 가볍나요? 무겁나요? 온도가 높은 뜨거운 공기. 뜨거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기류.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애들은 차가우니까 무겁죠. 자,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는 그런 게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상승기류. 자,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면서 상승기류 생기는 거죠. 불안정. 자, 공기 덩어리가 불안정해지고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거는 구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자, 그러면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구름. 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저군형 구름. 자, 정란운이라고도 하고요. 정란운. 저군형 구름은 어떤 거냐면 위아래로 키가 큰 구름을 우리가 저군형 구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폭설이 내린다. 폭설. 자, 우리나라에 폭설 내린다. 폭설. 자, 뭐 비도 내릴 수 있죠. 폭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녹으면 눈이 녹아버리면. 자, 그래서 기단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겨울철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름의 종류. 자, 구름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저군형 구름이랑 층운형 구름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뤄요. 크게 더 많은데 사실은. 자, 저군형 구름은 어떤 거냐면 구름이 위아래로 큰 경우 뭉게구름 이런 거 있죠. 저군형 구름 위아래로 큰 구름을 우리가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 층운형 구름은 좌우로 긴 경우 자, 이거를 충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정리하는데, 잠시만.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저군형 구름에서는 어떤 비가 내리면 어떤 비가 내리냐면, 여기는 이제 소나기가 잘 내려요. 소나기. 그러니까 잠깐 비가 확 왔다가 끝이는 비. 자, 그다음에 충은형 구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슬비 있죠. 이슬비 오랫동안 이슬비 내리는 구름. 자, 충은형 구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